1991년에 데뷔해 20대 초반부터 남다른 외모와 연기력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었지만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탑배우 중 한 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한 작품들도 바쳐줬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들어준 작품들 중에서 평론가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영화들을 총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평점 기준은 해외 영화 리뷰 사이트 중 가장 유명한 IMDb, 로튼 토마토, 그리고 메타크리틱의 평점을 모두 합한 평균 점수이며 순위는 평론가 점수 기준으로 정리했고 점수가 동일할 시에만 관람객 점수가 더 높은 순서로 정했습니다. 원작 소설 기반으로 제작되어 1993년에 개봉한 영화로 어린 시절부터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배우가 아닌 연기파 배우임을 증명한 작품 길버트 그레이프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이오와주 작은 마을 엔도라에서 힘겹게 사는 그레이프의 가족,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길버트 그레이프와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 어니 그레이프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는 길버트 그레이프를 연기한 조니 뎁이지만 조연으로 출연한 디카프리오는 당시 18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의 어려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면서 타고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생애 처음으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The nominees for actor in a supporting role are Leonardo DiCaprio in What's Eating Gilbert Grape. 영화는 개봉 당시 1,100만 달러의 제작 비용에 흥행 수입은 1,0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2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비록 흥행은 실패했지만 라세 할스트롬 감독 특유의 감수성이 깃든 연출과 배우들의 수준 높은 연기력에 작품성만큼은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조니 뎁, 그리고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에 극찬이 많았던 반면 오히려 그들의 뛰어난 연기력 때문에 영화 전체가 너무 과대평가되었다라는 호평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길버트 그레이프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3, 관람객 기준 8.3으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촬영상 수상, 그리고 작품상, 편집상, 시각효과상 등 9개 후보에 오른 작품이자 무엇보다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카데미 수상을 향한 긴 여정을 끝낸 작품. Leonardo DiCaprio.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평점과 흥행 성적을 떠나서 데뷔한 지 23년 만에 첫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준 이 작품이야말로 인생작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의 4배가 넘는 5억 3천만 달러, 하나로 대략 6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흥행 또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평가는 촬영감독 루베츠키의 촬영과 이냐리투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토마디의 혼신을 다한 연기에 호평을 준 반면 오로지 감독의 촬영 기법과 수사를 과시하는 데 치중한 작품이라는 호평 또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버넌트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7, 관람객 기준 8.1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나무주연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레버넌트보다 작년에 출연한 작품에서의 연기가 더 좋았는데 그때 못 준 상을 이제 와서 주는 것이 아니냐는 평도 상당히 많았는데요. Will not hang up the phone until their client either buys or fucking dies! 주식 사기로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쓸어 담으면서 3시간 가까운 러닝타임 동안 술, 마약, 파티, 여자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을 보여주며 지루할 틈이 없는 더럽게 문란하지만 더럽게 재밌는 영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가 8위를 기록했습니다. 갱스 오브 뉴욕, 에이비에이터, 디파티드, 셔터 아일랜드 등 2000년대부터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연출을 맡은 작품에 거의 다 출연한 디카프리오는 로버트 드니로에 이어 스코세이지 감독의 페르소나와 같은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셔터 아일랜드를 제치고 스코세이지 감독 여태 최고의 흥행작이 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제작비 1억 달러의 4배에 가까운 3억 9,7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존인물 조던 벨포트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로 다소 자극적인 소재와 연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중 호불호가 가장 심하게 갈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가 중 열의 9은 스코세이지 감독의 연출력, 그리고 조던 벨포트가 빙의된 디카프리오의 신들린 연기력에 대한 극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혹평은 예상대로 별 내용 없이 자극적인 장면들로 가득 채운 영화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평점은 평론가 기준 7.7, 관람객 기준 8.2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비슷한 소재로 실존 인물이자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프랭크 에버그넬 주니어. Tell me your name. Tell me.
William Abagnale Jr. 그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캐치 미 뷰캔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맡은 2002년에 개봉한 영화로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25가 들어있는 통장 하나 들고 집을 뛰쳐나가 수표 위조를 통해 무려 $250만, 하나로 대략 28억 원을 사기친 10대 소년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Just tell me how much yours and I'll pay you back. So far, it's about $1.3 million.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제작된 두 영화. 주인공이 둘 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알려진 점, 그리고 그를 집요하게 쫓는 FBI 요원. 심지어 두 주인공의 각 실존 인물이 영화 후반부에 카메오 출연하는 것까지도. 비슷한 소재로 영화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완전히 다른 해석을 보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제작비 $5,200만, 3억 5천만 달러, 하나로 3,900억 원의 흥행 수입을 거두면서 무려 6배에 달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평가는 연기력, 각본, 연출, 뭐 하나 빠짐없이 골고루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지만 블록버스터 영화의 거장이라 불리는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보다는 가벼운 TV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이었다는 평을 남기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캐치 미 뷰캔 평점은 평론가 기준 7.7, 관람객 기준 8.2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평점이 정확하게 일치하면서 공동 7위를 기록했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자 디카프리오를 단숨에 세계 정상급의 배우로 올려놓은 대표작. 타이타닉이 6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타이타닉호에 탑승하게 된 잭과 막강한 재력의 약혼자와 함께 1등실에 승선한 로즈. 두 연인이 이루는 짧고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제작비 $2억 달러에 10배가 넘는 $22억 달러, 하나로 대략 2조 4,600억 원으로 24년 전에 개봉한 타이타닉은 아직까지도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리고 아바타에 이어 역대 흥행 성적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카프리오는 연봉을 협상할 당시 $250만, 하나로 28억 정도의 개런티에다 영화로 벌어들인 총 수입의 1.8% 인센티브 또한 받게 되면서 2021년 기준 디카프리오가 영화당 버는 평균 개런티에 2배가 넘는 돈을 벌었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체 17개 중 남무 주연상, 남무 조연상, 그리고 각본상을 제외한 14개 최다 부문 후보에 오르며 그 중에서 11개를 수상하면서 역대 최다 수상 기록 또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I'm the king of the world! 평가는 흥행성과 작품성, 전부 영화 사상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운 영화인 만큼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만큼 회의적인 시각 또한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호평은 시나리오 완성도에 비해 충격적인 흥행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타이타닉 평점은 평론가 기준 7.8, 관람객 기준 7.3으로 6위를 기록했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과 디카프리오의 두 번째 합작 에비에이터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비행사이자 영화 제작자인 하워드 휴즈를 모티브로 제작되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침없이 도전하는 그의 생애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How'd we do? 352 on the last run. She'll go faster.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하워드 휴즈의 삶은 많은 제작사와 감독이 관심을 보인 주제거리이기도 한데요.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1년 동안 각본을 준비하면서 주연 배우로 짐 캐리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스코세이지 감독이 같은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And we were talking about Howard Hughes. I was very interested in doing the story. Chris Nolan is a guy I had been thinking about. I just wanted to meet and tell him how much I admired his work. 역시 비행기보단 우주선. 스코세이지 감독은 시대에 맞게 영화의 전체적인 색감을 단 4개만 이용하면서 고전 영화 특유의 색감들을 완벽하게 연출해냈고 또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때 당시 유행하던 촬영 기법으로 바꾸기까지 했는데요. 디카프리오만큼 상복이 없던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번 작품으로 드디어 감독상을 받겠다는 평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 후보에 오르며 미술상은 물론 촬영상, 편집상 등 5개의 부문을 수상했지만 아쉽게도 감독상은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연출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에게 넘어가면서 스코세이지와 오스카 트로피의 악연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작비는 1억 1천만 달러에 2배에 가까운 2억 1,3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2,40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스코세이지 감독 작품 중에서도 독특하면서 예술적인 연출, 하지만 스코세이지의 화려한 연출력과 디카프리오의 연기력만으로 3시간이라는 긴 러닝타임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비평 또한 많았습니다. 에비에이터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8, 관람객 기준 7.6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뛰어난 상상력과 치밀하게 짜인 구성까지
2000년대 초반부터 드림 스틸러스라는 각본으로 무려 10년 동안 구상해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표작 인셉션이 4위를 기록했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국제적인 수배자가 된 코브는 기업 간의 전쟁 덕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What do you want from us? Inception. Is it possible? 상대방의 꿈속으로 들어가 무의식 속에 정보를 심어주는 인셉션을 실행하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계획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트럭을 뒤집는 것부터 병원을 폭파시키는 것까지, CG보단 물리적 특수효과를 더 중시하는 놀란 감독의 성향이 인셉션에도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매번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역대급 기록을 세우는 것 중 제작비도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Yeah, we got a 747 all crashing into a building. That's how we're achieving the 747 crashing into a building. It feels very, very real, essentially because it is real. 인셉션은 1억 6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7억 2,8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8,800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2010년 글로벌 흥행순위 4위를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놀란 감독의 미친 상상력과 다소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나가는 스토리 구성에 호평이 많았던 반면, 어렵고 복잡한 주제로 인해 공감력과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인셉션의 평점은 평론가 기준 7.8, 관람객 기준 8.8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969년)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면서 한물간 액션 배우 릭 달튼과 Line. Maybe he already has. Sitting there like a fucking baboon. 그의 친구이자 스턴트 대역인 클리프 보스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펼쳐지는 이야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 Hey! You're Rick fucking Dalton. Don't you forget it. 영화의 두 캐릭터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실제 배우였던 샤론 테이트와 범죄 집단 맨슨 패밀리의 살인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2019년에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이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두 배우 브래드 피트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출연과 더불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나오미와 할리 퀸의 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린 마고 로비까지 출연하면서 개봉 전부터 감독과 캐스팅만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치노, 커트 러슬과 그리고 유명 아역스타 출신의 다코타 패닝까지 캐스팅되면서 2019년 최고의 거물급 캐스팅진을 자랑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개봉 전 톰 크루즈도 캐스팅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올해 7월에 개봉하는 탑건의 후속작을 택하면서 불발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쿠엔틴 타란티노와 함께 작품을 하기 위해 원래 받는 개런티의 반으로 삭감하고 출연하면서 브래드 피트와 함께 1,0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20억 원의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작비 9천만 달러의 4배가 넘는 3억 7,4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4,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화 장고에 이어 타란티노 감독의 두 번째로 높은 흥행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평가는 비록 실제 역사와는 달랐지만 맨슨 패밀리가 처절하게 농락당하는 전개가 감독 특유의 폭력적이면서도 통쾌한 복수로 마무리되는 게 타란티노의 또 다른 대작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을 연상시킨다며 호평을 받았지만, 영화 속의 다양한 실제 인물들과 배경, 그리고 패러디를 이해하지 못한 대중들에겐 다소 지루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평점은 평론가 기준 8.1, 관람객 기준 7.7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1966년에 개봉한 영화 장고를 모티브로 제작된 타란티노 감독의 최고 흥행작 장고, 분노의 추적자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작의 제목과 사운드 트랙을 그대로 사용한 것 외에는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19세기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한때 노예였지만 자유의 몸이 된 장고가 You was gonna let me pick out my own clothes? But of course. 남다른 패션을 자랑하며 캔딜랜드 농장으로 팔려간 아내를 구하기 위해 부유하고 무자비한 농장주 켈빈 캔디와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타란티노 감독과의 첫 합작이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악역으로 출연하는 첫 작품이기도 한데요. 악역 같은 주인공을 맡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나 명연기를 펼치면서 극찬을 받았고, 장고를 연기한 제이미 폭스는 인터뷰 중 디카프리오와 촬영이 끝나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였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Y'all just think I'm the good-looking dude to have all the models? Watch what's about to happen. And they said action, and we saw this dude elevate his game to a place to where you couldn't sleep at night. If you're doing a scene with him, you gotta wake up. 그리고 작중 디카프리오가 탁자를 치면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 Hey! Lay your palm flat on that
예정된 연출이 아니라 유리잔 조각이 손에 박히면서 실제로 피를 흘리는 돌발 상황이었지만 디카프리오는 캐릭터에 몰입한 나머지 손에 박힌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뽑아내면서 장면을 그대로 끌고 가버리는 소름 돋는 연기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Blood starts pouring everywhere, and I saw Jamie go, Yeah. like this, and Quentin like had his hand and goes, 북미에서는 2012년 크리스마스에 개봉하면서 제작비 1억 달러의 4배가 넘는 4억 2,500만 달러, 하나로 4,75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답게 퀄리티 높은 시원한 액션씬으로 그 어떤 작품보다도 타란티노 감독 연출력 포텐이 제대로 터진 작품이라는 극찬을 받았고, 혹평은 2시간 45분 동안 쌓인 시체만 보다 끝난 느낌이라는 비평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고, 분노의 추적자 평점은 평론가 기준 8.1, 관람객 기준 8.6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페르소나답게 디카프리오와 스코세이지의 세 번째 합작 디파티드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홍콩 영화 무간도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2006년에 개봉하면서 감독은 스코세이지, 제작은 브래드 피트, 배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더불어 맷 데이먼, 잭 니콜슨, 마크 월버그, 베라 파미가 등 주연과 조연을 가리지 않고 유명한 배우들이 줄줄이 출연해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원작 무간도가 잘 알려진 국내에서는 설정만 비슷할 뿐 크게 호평을 받았던 무간도의 드라마틱한 연출과는 다르게 스코세이지 감독 특유의 감정을 절제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감성이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국내에서 받은 평점은 웬만한 삼류 영화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으며 저평가되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틱한 연출보단 이런 현실주의에 치중된 분위기가 잘 먹힌 북미에서는 로튼토마토 신선도 91%, 메타크리틱 85점, 심지어 IMDb에서 역대 최고의 작품 42위에 오르는 등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메이저 부문인 작품상, 각색상, 편집상, 그리고 스코세이지 감독에게 첫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준 감독상까지 수상하면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Could you double check the envelope? 9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2억 9,100만 달러, 하나로 3,300억 원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가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와 연출력,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던 반면 원작을 초월하진 못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리메이크 작품인 만큼 해외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원작과의 비교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디파티드 평점은 평론가 기준 8.4, 관람객 기준 8.7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33개의 작품 중 가장 높은 점수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평점이 높은 영화들을 정리하다 최악의 점수를 받은 영화는 뭘까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중 가장 평점이 낮은 영화는 다름 아닌 데뷔작 크리터스 3편이 평론가 기준 1.5, 관람객 기준은 상당히 높은 3.5로 34위를 기록했습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작품을 평점으로만 순위를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